구속영장이 발부되자 B국으로 또 탈주했어. 난 놈이네. A국은 B국에 X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어. 그랬더니 B국 법원은 X의 범죄가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뒤 사건을 검토하여 X의 인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어. 누가? B국 법원에서. 거기 밑줄 쳐놔. X의 인도를 허가하기로 결정. X는 A국, B국 중 어떤 나라와도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는 나라의 제3국의 국민이거든? 아, 그런 얘기가 가에 나왔어. 그리고 나중 가보자. A국 정부에 반대하는 A국 국민 Y는, 이번에 Y, 아까는 X. 그 A국 국민 Y는 그 정부를 전복하려는 활동의 하나로 A국의 무인 공공시설물을 파손하려다가 발각된 뒤 B국으로 도피했거든. 그래서 A국은 B국의 Y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어. 근데 B국 법원은, 밑줄 쳐주자. B국 법원은 Y의 행위가 인도 대상 범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해당 사건의 일반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과 정치 범죄로서의 성격을 검토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인도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도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린 거는 Y는 정치 범죄에 해당이 됐나 봐요. 그쵸? 그래서 인도를 불허한다. 이런 가상의 사례가 가나에 나와 있거든요.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22번, 23번 다 해결해 줘야 돼. 한번 해보자. 윗글을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3점짜리야. 1번 A국과 B국의 법률에서는 X와 Y의 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을 것이다. 어때요? 맞아요. 이거 아까 세 번째 문단에도 나왔어. 그치? 세 번째 문단에 범죄로 규정한다는 얘기 나왔지? X와 Y의 행위 모두 범죄야.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A국과 B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자국민 불인도 조항이 있더라도 X와 Y는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어때요? X는 제3국의 범죄자고, 그치? X와 Y는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 어때? 2번. 자국민 불인도 조항이 있더라도 X와 Y는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왜요? 왜 틀려요? 응. Y는 A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A국과 B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자국민 불인도 조항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의 X와 Y는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인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맞는 거지. 자국민 불인도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인도하지 않을 거니까 2번이 맞는 얘기라고요. 그쵸? 3번 Y의 행위는 X의 행위와 달리 범죄인 인도 조약상 B국이 범죄인 인도를 허가할 수 없는 22번 좀 어렵네. 그래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는 네 번째 문단에 그러니까 Y의 행위는 X의 행위와 달리 범죄인 인도 조약상 B국이 범죄인 인도를 허가할 수 없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Y의 행위는. 맞네요. 네 번째 문단에도 나왔죠? 그래서 3번 맞는 얘기. 어렵네. 4번 X는 Y와 달리 B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이지만 왜? 체결하지 않았어. 제3국이니까. B국은 X, Y 모두에 대한 A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질 것이다.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질 것이다. 아까 두 번째 문단인가?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걸쳐서 보더라도 의무 있었어. 그치? 어디였지? 거기 두 번째 문단에 기억 성립이 있는데 봐봐. 사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만 상대국 국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 X, Y 모두 A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 5번 가보자.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해 X와 Y가 인도 청구 전에 이미 B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B국은 X와 Y의 처벌을 위해 그 신병을 모두 A국으로 인도해야 된다. 유죄 판결을 이미 받으면 다섯 번째 문단에 뭐라 그랬어? 인도하지 못하는 거지. 이미 유죄 판결을, 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있었지, 다섯 번째 문단에.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이때는 인도하지 않는 거. 아까 좀 우리가 잘 헷갈렸던 게 2번 같은데, 그치? A국과 B국 간의 범죄 인도 조약에 자국민 불인도 조항이 있더라도 불인도 조항이라는 건 뭐야? 인도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X와 Y는, X는 제3국의 범죄자였고 Y는 A국의 범죄자였잖아.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 X와 Y는 안 돼. 왜? X와 Y는 뭔가 조약을 맺은 나라가? 아니구나. X와 Y는 왜 적용 대상이 안 돼? 불인도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인도하지? 적용 대상이 안 될 거니까 인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인도해야 되는 거니까. 저 자국민 불인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네. 그치? 그렇지. 그래. 그거 헷갈렸다. 불인도 조항이 있더라도니까. 불인도 조항이 있더라도 X와 Y는 해당 조항에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인도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치?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 답은 5번이었네요. 알았죠? 5번이 확실해서. 근데 얘들아, 요거 좀 조심해야겠다. 22번 왜 3점인지 알겠네. 헷갈릴 수 있겠다. X가 뭔지 Y가 뭔지 막 이렇게 헷갈리면은. 응? 23번 가보자. 이거 다시 한번 풀어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나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거든. 윗글을 읽은 학생이 나에 대해서 이해한 거 나야. 보기에 있는 나야. A국 법원이 B국 법원 대신에 Y의 행위가 정치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군. 뭔 소리야. Y의 행위가 정치범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군. A국 법원이 B국 법원 대신에 그렇지. Y는 있잖아. A국 사람이니까 B국이 해야지. 그치? 그래서 1번 탈락. 1번 지워. 2번 B국 법원은 Y의 행위가 일반 형사범죄로서의 성격보다 정치적 범죄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범죄. 오케이, 맞아요. 답은 2번. 그치? 그럼 답은 2번이니까 나머지 보지 말까? 그래도 보자. A국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며 Y의 행위가 가해 조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Y의 신병을 A국에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때요? A국은 범죄인 인도 제도를 청구하며 Y의 행위가 가해 조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그거니? 가해 조항은 뭐였는데? 공공시설 파손. 그런데 무인 공공시설이에요. A국의 무인 공공시설을 파손을 하다 발각된 그거니까 테러나 뭐 대통령, 그치? 테러나 대통령, 그리고 불특정 다수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치? 3번 아니고 4번 어때요? B국 법원은 대부분의 범죄 인도 조약에 명시된 정치 범죄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Y의 행위의 정치적 성격을 판단했겠군. 아니죠? 대부분의 범죄 인도 조약에 명시된 정치 범죄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이거 아니에요? 5번은 B국 법원은 Y의 행위가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범 불인도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어때요? 다시 B국 법원은 Y의 행위가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 행위가 아니니까 정치범 불인도 대상에서 제외가 아니라 인정해야겠지. 그치? 말 잘 봐야겠네. 말장난에. 불인도 대상에서 제외가 아니라 인정해야겠네. 그게 아니니까. 알았지? 그래서 다시 23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22번, 23번 좀 차근차근 풀어야 돼요. 알았죠? 24번 세부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인데 보기가 학습 자료로 만든 범죄인 인도 조약의 일부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랬거든요. 제4조, 5조, 6조가 나왔는데 4조 가보자. 4조는 피청구국은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나 재량에 따라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갖는다. 자국민인 범죄인의 인도를 국정만을 이유로 거절할 때는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소당국에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대.
야, 뭔가 어려워 다. 그치? 그리고 5조는 인도 청구되는 범죄가 청구국의 법률상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해당 범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단, 청구국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거나 사형 선고를 할 경우에도 집행되지 않는다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아까 얘기했었지? 그게 5조였네. 6조는 인도되는 범죄에는 피청구국의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인도 이후에 저지른 범죄, 피청구국이 처벌에 동의하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청구국에서 처벌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네. 뭔가 복잡해. 그렇지만 4조와 5조와 6조가 다 본문에서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거 내용일치 문제 플러스 추론 문제가 가미된 문제야. 1번 제4조에는 피청구국이 자국민 범죄인의 인도를 거절하고 범죄인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어때요? 4조에는 이게 어느 문단에 나왔니? 7번째 문단에 나왔거든. 범죄인의 인도를 거절하고 피청구국이 자국민 범죄인의 인도를 거절하고 범죄인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 포함 있어요. 그 7번째 문단에 있어요. 그래서 1번 맞는 얘기. 그렇지. 2번은 제5조에는 청구국의 법률상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보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맞아요? 제5조에는 청구국의 법률상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 피청구국에 보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청구국은 보증하는 나라야. 이거 잘 봐야 돼. 청구국은 보증하는 나라고 법률상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보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